일단 그 당대표들이 조금 긴장하고 들어야 될 요 여론조사부터 한번 보고 싶은데요. 당대표 직무수행 평가를 하셨다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우리가 이제 매주 소개하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처럼 각 당의 당대표의 그 당대표 직무수행 평가를 네. 조사를 했는데요.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74.6%로 가장 높았고요. 두 번째는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71.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홍준표 대표인데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68.9%로 3위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65.4%, 그리고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64.1%를 기록했습니다. 이 조사는 그 각 당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하고 보기는 같은데 대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지지층도 포함이 돼 있고, 이제 반면에 이 당대표 직무수행 평가는 각 당의 지지층,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이번 조사에서 한 그 2천여 명 중에 953명이 예. 나타났고요. 한국당 지지층이 444명. 그리고 국민의당이 151명 등등 그 각 당의 지지층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은 추미애 대표 지지율 꽤 높게 나타났는데 네. 그거는 조금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 대표님 이번에 눈에 띄는 게 사실 추미애 대표님이 74.6% 굉장히 그 당 지지율이 높다. 네. 사실 당내에서 조금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네. 당에서 좀 지지를 많이 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다음 이제 또 두 번째 또 눈에 띄는 게 홍준표 대표님. 홍준표 대표님도 사실은 당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유미애 전 최고위원과도 뭐 말폭탄 싸움을 해가지고 굉장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전체 응답자 베이스로 만약에 조사했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그 직무수행의 평가가 조금 더 떨어지겠죠. 떨어졌겠죠. 근데 네. 자기 지지하는 정당의 지지층들만을 한정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보는데, 어쨌든 추미애 대표의 경우는 취임 초기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상당히 좀 과격하게 하고 직설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호감도 호감도 못지않게 상당히 높아서 우려를 많이 자아냈는데, 지금 뭐 최근 몇 개월 보면 민감한 현안에 대한 발언 빈도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당내 분란이 별로 없이 무난하게 당을 관리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끔씩 이제 홍준표 대표한테 이제 쓴소리를 하긴 합니다만 당 지지층이 볼 때는 최근 들어서 안정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 같고요. 연령부를 봤더니 40대 이하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에는 77.9% 상당히 높게 평가했고,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50대 이상에서는 66.9%가 나왔는데, 어쨌든 남녀 간의 차이도 별로. 그래서 좀 최근 들어서 보면 추미애 당대표가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평가가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도 자유한국당 지지층한테는 네. 긍정적인 평가가 68.9니까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특이했던 점은 수도권보다는 영남권에서 좀 더 강세를 보였고요. 남성은 71.1% 높은 반면에 여성에서 65.4%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아무래도 여성 비하 발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을 많이 타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작동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전체 응답자 베이스로 했으면 홍준표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가 워낙 강해서 네. 사실은 굉장히 직무수행 평가가 떨어질 뻔했는데 리얼미터 홍준표 대표를 살린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런 게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했냐라는 게 하나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주간 계속해서 류호혜 전 최고위원과 아주 뭐 아주 당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또 부정적인 영향이 없었는가, 그런 게 좀 개별적인 이슈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는 좀 분석이 됐을까요? 성완종 네.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제 오랫동안의 멍해를 벗은 것이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한테 면죄부를 줬고, 그러면 이제 홍준표 대표 개인 지지율도 뭐 그렇겠지만 당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이제 짐작을 하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유여해 최고위원과 이제 막말 잔치를 벌였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제 유여해 전 최고위원이죠. 전 최고위원이 그 막말 이제 논란을 거치면서 홍준표 대표의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또 당내 이 불협화음들이 그거 외에도 많이 있었는데 그걸 다 덮어줬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유 전 최고위원이 홍 대표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이런 평론가들의 평론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아무튼 홍준표 대표가 최근 당 지지율을 이제 20% 가까이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데 잠시 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숨겨진 표심 얘기가 나오고 또 그 과정에서 확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당 지지율도 이제 한국당 지지율로 나타났거든요. 뭐 그런 차원에서는 지난 대선 때도 뭐 대략 뭐 3등 정도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네. 2등으로 마무리를 했고 그 이후에도 지금 뭐 친박 청산 과정 또 당무 그 감사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뭐 그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 당을 잘 끌어왔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 중도층에서도 홍준표 대표가 잘한다는 의견이 뭐 거의 70%에 육박하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진보층에서는 50%로 낮은 편이었지만 네. 보수층이나 중도층 모두 이 정도면 지금 그 굉장히 위축된 자유한국당을 잘 꾸려왔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성 유권자들한테는 아까 이제 박시영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지지율이 남성보다는 한 6%포인트 적게 나타났습니다. 여성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고 유해 전 최고위원이 여러 번 상기를 시켜주는 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지율이 나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리얼미터 조사 때문에 홍준표 대표는 아마 반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무죄 판결이 나온 이후에 이번 주 조사는 아직 뭐 진행 중입니다만 지지율이 하락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이게 지금 그 청취자들이나 시청자들이 유념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자유한국당의 지금 지지도가 이번 조사에서 18.4%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18.4%에 속해 있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볼 때 홍준표 대표의 직무수행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한 7명 정도 그러니까 된다. 오해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거는 당 지지층 등을 네. 만으로 대상으로 한 것이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높게 나온 것인다. 아니, 이제 각 예. 당 지지층만 한 것이 아니라 전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지금 당 지지율이 뭐 15에서 20% 사이기 때문에 아마 홍준표 대표가 잘한다는 의견도 뭐 한 15% 안팎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당 지지층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네. 한국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지금 네. 홍준표 대표가 뭐 지난 대선 결과도 그렇고 지금 이제 무난하게 뭐 네.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10명 중에 한 7명 가량이 네. 긍정 평가를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국민의당 같은 네. 경우에 안철수 대표는 지금 지지율로 보면 4등을 했고 다른 대표들은 잘했다라고 한 70% 정도가 나왔는데 네. 65.4%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이게 보니까요. 네.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네. 남성은 58.3, 여성은 73.1로 이게 여성한테- 남녀 간의 차이가 굉장히 굉장히 극명하게 크네요. 나왔어요. 근데 네. 유심히 보셔야 할 게 이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남성층의 상당수는 호남의 중장년층들입니다. 그러니까 호남의 중장년층들이 국민의당을 지지하거든요, 남성들이. 네. 근데 이분들이 최근에 이제 당내 내분이 격화되면서 호남 홀대 그리고 요즘 무리한 통합을 시도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인식들이 확산되면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등을 돌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는 65.4%의 평가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나쁘지 않다. 네. 네, 뭐 지금 당 지지율 생각하면은 60%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당이 지금 반반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이 호남 중진들을 그 대상으로 하는 그 지지층은 이미 지지를 처리해서 당 지지율 자체가 지금 5%에 미치지 못하는 4%의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층만 지금 국민의당에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분들이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보다는 65.4%라는 낮지 않은 평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과 관련된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굉장히 귀추가 주목될 것 같은데 네. 첫날 어제 투표율을 보게 되면 14.11%. 네, 네. 이게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그 낮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20% 중반대는 돌파할 것이다. 뭐 이렇게 대략 예측들을 하는 것 같아요. 뭐 30% 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게 일반적인 어떤 당원 투표가 아니라 통합을 결정짓는 상당히 중요한 잣대로 작동되는 당원 투표란 말이에요. 네. 전당대로 넘어가기 전에 전당원의 표심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게
당내에서 경론을 좀 벌이면서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투표는 상당 부분 뭐 30% 가까이 유지되지 않을까 보고요. 찬성률도 상당히 높을 거로 봅니다. 저는 뭐 거의 70% 가깝게 찬성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통합에 반대하는, 합당에 반대하는 분들은 보이콧을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투표를 하지 않겠다. 참여하지 말라. 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는 분들의 상당수는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고 통합에 찬성하는 분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통합이 순탄할 것이냐 네. 이 문제일 텐데요. 당원 당규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합당 통합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결국 이 당원들의 투표는 전당대회 분위기를 통합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건데 이 당원 투표를 잘 마친다 하더라도 전당대회에서 사실 1월 달에 예정이 될 것 같은데 1월 달에 할 것 같은데 팽팽히 접전을 벌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분명히 지금 바른정당의 남경필, 원희룡, 오세훈, 뭐 김세연, 이학재 등등의 쟁쟁한 분들이 탈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넘어갈 거냐. 왜냐하면 그 부분이 기정사실화가 된다면 지금에 있는 국민의당 그 통합 논란에서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이 그 중립지대에 있는 당원들의 대의원들이 이 표심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정당이 절반이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통합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설령 전당대회에서 합당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네. 이 떨어져 나가는 탈당파가 정말 원내 교섭단체 20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결집력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통합의 시너지 효과는 반감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1월까지는 적어도 산 넘어 산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정미 대표와 또 네. 유승민 대표를 또 빼놓고 가면 서운해하시니까 네. 짧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승민 대표 지지율은 71.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바른정당을 지지한다는 유권자들이 이번 2천여 명 조사에서 116명 정도로 나타났는데 대략 지금 바른정당 지지율이 한 5%나 6% 정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분들은 유승민 대표를 71.5%, 10명 중 7명 이상이 지지를 하고 있는데 다른 정당들에 비해서 당 내용이 이미 탈당할 사람들은 다 탈당을 했고 내용이 지금 굉장히 소강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승민 대표는 다른 정당 대표들에 비해서 응집력이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사실은 64.1% 뭐 낮지는 않지만 이 다섯 분들 중에는 가장 낮게 나타난 네. 이유가 심상정 전 대표라든지 노회찬 전 대표에 비해서 인지도가 좀 낮은 편이죠. 이정미 대표를 모르는 유권자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정의당 지지층이라 하더라도 다른 정당 대표에 비해서 좀 낮은 지지율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유승민 대표 거를 보니까 네. 이게 이 유승민 대표도 남녀 간의 차이가 극명했어요. 남성은 83.9, 여성 56.1 이렇게 이제 직무생에 대한 평가가 좀 달랐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다가 유승민 대표가 좀 까칠하면서 원칙적이잖아요. 굉장히 약간 뚝심도 있고 그런 면들이 남성들한테는 어필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여성들이 볼 때는 좀 이게 감성적인 면이 좀 적어서 네. 좀 약간 샤이한 느낌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매력 있는 인물로 아직까지는 그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